그니까 이게 바뀌었다 이거지? 그러면 테스트를 해야지. 그치? 하나는 여기 붙이고 여기다가 페어링을 요건가? 안녕하세요, 캠노트 석입니다. 오늘 영상은 나는 이미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2를 사용하고 있다, 또는 나는 곧 에이스 프로 2를 구매할 생각이다 라는 분들은 무조건 시청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좀 찾아보니까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을 조금 깊이 있게 좀 디테일하게 소개하거나 설명하는 그런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심지어는 에이스 프로 2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능들을 몰라서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분들 의외로 많았습니다.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2에는 착탈형 윈드실드가 추가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액션캠에 비해서 바람소리 감소와 같은 사운드 수음에 대한 이득을 좀 챙겨볼 수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내장 마이크 수음 모드에 따른 음질을 테스트할 겁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에 대한 시스템도 완전히 갈아엎었더라고요. DJI 마이크 미니를 연결할 때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리시버를 연결할 때, 그러니까 수신기죠. 마이크의 수신기를 연결할 때도 이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인스타360 액션캠을 쓰는 분이면 다들 반길 만한 부분이고, 앞으로 출시될 인스타360의 액션캠들에게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기도 해요. 자, 첫 번째 실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드는 스테레오예요. 스테레오를 활성화해 두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라기보다는 뭐 차 안이니까 그게 그거죠. 밖에서 조금 잡음이 있긴 한데 그래도 테스트하기에는 충분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어떻게 수음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갈게요. 두 번째 모드로 음성 강화 활성화 했고요. 목소리 톤도 최대한 동일하게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실내기 때문에 크게 이득은 없을 것 같아요. 목소리의 그 음질이 조금 달라질지언정, 왜냐하면 외부에 어떤 잡음이 없기 때문에 크게 이것 때문에 뭐가 더 좋아지고 나빠지고 할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모드가 이제 바람소리 삭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바람소리 감소 활성화를 해놨고요. 바람이 안 부니까 뭐, 근데 지금 제가 테스트하는 거는 각 세 가지의 모드에서 음질의 변화가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밖으로 나가서 바람이 오늘 그렇게 불지는 않아요. 근데 최대한 바람 많이 부는 쪽으로 찾아가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야외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지금 스테레오 모드, 스테레오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통 많이 쓰는 모드가 음성 강화 아니면 바람소리 감소거든요. 스테레오는 잘 안 써요. 뭐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어쨌든 지금 스테레오 모드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일한 순서대로 음성 강화 모드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으로 보면 잘 안 보이겠지만 추워요. 네, 얼음이 꽁꽁 얼었습니다. 바람도 좀 부네. 바람이 불어도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윈드실드가 들어가면서 여기로 도움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카메라 방향을 지금 전면, 그러니까 저를 향한 게 아닌데 음성 강화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제 음성이 잘 들어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모드죠. 바람소리 감소를 켜놨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조금 이거 흔들흔들한다. 툭 끊어지면 안되겠지? 바람소리 감소를 켜놓고 조금 높은 곳에 올라오면 바람이 부니까 올라와 봤어요. 제가 액션캠을 쓸 때는 항상 그 수음 모드를 바람소리 감소를 해놓거든요. 근데 요번에 에이스 프로 2는 꼭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윈드실드가 있으니까 요것 때문에 기본적인 바람은 다 막아준다. 그래서 음성 강화를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1세대와 달리 블루투스 연결하는 방식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지금 보고 계신 게 그렇죠, DJI 마이크 미니입니다. 미니 리시버를 일단 꺼내고요, 마이크 두 개도 꺼내 놓을게요. 이렇게 꺼내 놨고, 지금 리시버 모드거든요. 너네들 너무 친한 것 같아. 갈라 놓을 거야 이렇게. 자, 어쨌든 여기 보면요, 리시버에 마이크 1, 2 두 개 다 연결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리시버는 필요가 없으니까 집어넣고요. 페어링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일단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마이크 표시 있죠? 요거 눌러도 페어링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누르면요, 오디오 숨 모드 설정할 수 있고, 아래쪽에서 페어링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찾고 있죠? 근데 이거는 잠깐 무시하고 얘네들 페어링 모드로 바꿀게요. 길게 누르면 파랑색, 초록색, 파랑색, 초록색. 대기 모드가 됐고요. 얘도 대기 모드로. 그래요. 두 개 다 지금 대기 모드입니다. 이제 에이스 프로 2에서 찾아봐야죠. 요거는 뭐 따로 설명할 게 없죠. 다 아시는 거니까. 두 개 다 나왔어요. 지금 한 개를 연결을 하니까 바로 됐는데, 위에 이 팝업은 누르면 설정창으로 가니까 잠깐 무시하고 있을게요. 자, 한 개가 일단 연결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개 다 검색해서 찾았으니까 두 번째 거. 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두 번째 걸 누르니까 첫 번째 거가 해제가 돼버리죠. 자, 그러면 여기 설정으로 가볼게요. 여기 보면 오디오 녹음 기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보시면 듀얼 트랙으로 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된 거죠. 켜두면 외장 마이크, 내장 마이크 둘 다 숨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 요게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1채널만 가능한 겁니다. DJI 오즈모 액션 4와 동일하게 2채널이 아니고 1채널만 블루투스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최초 페어링 이후에 전원을 둘 다 끄고 켜면 어떻게 될까? 이 테스트 하는 이유가 있죠. 에이스 프로 1세대에서는 껐다가 켜면 초기화 되듯이 페어링을 처음부터 다시 했어야 돼요. 자, 이거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전원을 다시 켜고요. 자, 미니의 마이크도 전원을 켭니다. 자, 켠 상태부터 카운팅을 해보면 지금 5초가 지나고 있어요. 이게 숫자로 보면 좀 길게 보이지만 찰나라고 보면 됩니다. 11초니까 뭐 약간의 오차를 생각하면 약 10초 만에 연결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음질도 조금 더 좋아졌는데 요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DJI 마이크 미니를 연결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연결했고, 연결 방식은 블루투스로 했어요. 블루투스로 했는데 저는 이미 테스트를 다 해보고 실사용도 해봤잖아요. 기존에도 제가 엑스포하고 에이스 프로를 연결해서, 그때 이제 DJI 마이크 2였는데 어쨌든 연결을 해봐서 대강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확실히 블루투스 연결을 했을 때는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 음질에 대해서 좀 먹먹하고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상태로서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에이스 프로 1에서는, 그리고 엑스포 360도 카메라 엑스포에서는 이걸 페어링 하면은 끄고 켰을 때 자동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또 페어링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함이 너무 커져서 이제 사용을 포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 같아도 포기해요. 근데 요번에는 페어링을 최초에 시켜 놓으니까 다소 약간의 이제 연결되는 시간이 필요는 한데 어쨌든 연결이 잘 됩니다. 추워서 입이 얼었어. 입에다가 핫팩이라도 묻혀놔야 되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블루투스로 연결했을 때는 참 편하긴 한데, 그리고 편해진 것도 사실이고요. 자사의 제품도 아니고 DJI하고 인스타360의 각각의 제품인데도 이렇게 잘 원활하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 참 좋긴 한데, 사람이 욕심이 그렇잖아요. 이게 잘 되니까 또 음질 더 좋았으면. 근데 아마 이제
서로 사용하는 이런 시스템이 다르니까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2에 DJI 마이크 미니를 연결해 둔 상태거든요. 근데 음질이 완전히 달라졌죠. 방금 전까지는 블루투스로 연결을 했었지만 지금은 리시버, 그러니까 수신기로 연결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너무 아쉬워. 왜냐하면은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 쉽고 편한 걸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게 너무 편한데 사실 리시버를 연결했을 때만큼의 음질이 안 올라온단 말이죠. 이거는 에이스 프로만 그런 게 아니고 오즈모 포켓 3도 그래요. 3도 그렇고 3도 블루투스로 연결했을 때랑 리시버로 연결했을 때랑 들어보면요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화질보다 사운드를 더 중요시 하거든요. 뭐 전문가 영역만큼 신경 써서 사운드를 막 보정하고 이러진 않지만 사운드가 망가져 있으면 화질이 아무리 좋아도 영상에 몰입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운드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포켓 3도 그렇고요, 에이스 프로 2도 그렇고 리시버를 연결해서 쓰는 편입니다. 요런 게 좀 많이 아쉽죠. 자, 그럼 중간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2에 접어들면서 오디오 알고리즘이 바뀌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내장 마이크의 수음 품질이 꽤나 많이 향상된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제가 비중을 안 두고요, 블루투스 연결하는 거에 비중을 많이 두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미 비교한 영상을 한번 리뷰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죠. 그 영상은 제가 이 영상 끝나면 끝에 제가 달아드릴 테니까 그거 그냥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기존에 테스트했던 게 에이스 프로 1세대와 360도 카메라 X4에 DJI 마이크 2를 연결해서 테스트를 했던 적이 있어요. 소리가 일단 먹먹해요. 많이 먹먹해서 이건 좀 못 쓰겠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참았어. 근데 더 짜증나는 건 페어링을 최초에 하면 보통 블루투스 디바이스들은 전원을 끄고 다시 키면 뭐 시간이 좀 걸리든 안 걸리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동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1세대에서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 또 페어링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완전히 개선이 된 거예요, 지금. 그냥 껐다 켜도 알아서 페어링만 되어 있던 상황이면 무조건 연결이 되더라. 이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반길 것 같아요. 반길 것 같고, 제가 음질도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음질도 비교를 해봤는데 1세대에서 DJI 마이크 2, 사실 2가 마이크 미니보다 스펙이 더 좋아요, 성능적인 부분에서. 근데 음질에 있어서 지금 에이스 프로 2에 미니를 붙여서 테스트를 했을 때 그 음질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사운드에 조금 민감하다 보니까 이러든 저러든 최대한 리시버를 연결해서 쓰는 편이긴 한데, 이걸 좀 배제하고 얘기를 하자면 기존의 블루투스로 연결했을 때보다 지금 에이스 프로 2에다가 연결했을 때가 훨씬 더 음질이 좋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리시버, 송신기죠. 송신기를 본체에 연결할 때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요거를 갖다가 좀 알아볼 텐데, 뭐 당연히 뭐 3.5mm 케이블을 이용해서 하지 않았느냐. 인스타360의 액션캠들은 다 그래요. 이게 발목을 좀 잡는 부분이기도 해요. 다른 액션캠들은 뭐 C타입도 되고 3.5mm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선택권이 있었다라고 하면 인스타360의 액션캠들은 오로지 3.5mm, 그리고 이걸 연결을 하기 위해서 별매로 마이크 어댑터를 또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이 또 발생을 하죠. 근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자, 보다시피 DJI 마이크 미니 있고요. 여기에 항상 제가 이 3.5mm 케이블을 들고 다녔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이 들고 다녔던 거고, 그동안 인스타360의 액션캠들은 이게 있어야지만 되는 거였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댑터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외장 마이크를 쓰려면.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도 있고요, 번거로움도 생겨요. 뭐 추가적인 지출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번거로워지죠. 근데 이제 이게 필요가 없다,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요거 요쪽 아니구나, 이쪽에 커버를 열고요, 얘를 바로 직결해서 꼽으면 사용 가능하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실사용 하다 보니까 이 커버가 문제더라고. 이렇게 꼽으면 간섭이 생겨요.
그래서 커버를 뽑아놓고 써야 된다. 근데 이거 뽑는 거 매번 물어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어떻게 뽑는지. 부러질까봐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 요거 한쪽으로만 먼저 이런 식으로 떼내시면 쉽게 뽑아낼 수 있어요. 생각보다 쉽게 부러지는 게 아닙니다. 탄력이 어느 정도 있어서. 어쨌든 얘가 요번에 개선됐죠. 요것도 커버를 딱 열면 고정이 되게끔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마이크를 쓰게 될 때 간섭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제가 요걸 쓰고 있는 거예요. 기역자 어댑터, 연장 어댑터인데 지금 제가 쓰는 거 말고도 다른 제품이 많이 있긴 하던데 이게 제일 괜찮더라고요. 길이도 딱 좋고, 꼽을 때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거는 각자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 이게 제 거 기역자 어댑터가 그래서 그런지 보시면 지지력도 상당히 괜찮아요. 고정이 잘 됩니다. 이런 제품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역자 어댑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구입하실 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꽂는 부분, 이 부분이 길이가 어느 정도 돼야지 커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작동은 어떤가? 보다시피 수음 레벨이 잘 올라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테스트를 여러 번 했는데 큰 문제 없이 잡음 없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역자 어댑터를 하나 구해 두시면 가격도 얼마 안 해요. 요 커버를 따로 떼어내서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덮고 쓸 수가 있습니다. 번거로움이 조금 줄어들겠죠. 대신에 이 어댑터를 또 따로 들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쓰고 있는 이 어댑터 크기가 딱 아슬아슬하게 맞더라고요. 이거를 다 정리를 해 놓고 요거를 여기 원래 C타입 어댑터 있죠? 미니 들어있던 그 자리에 살짝 꼽아 놓고 닫으면 케이스 뚜껑도 무리 없이 닫히고요. 이렇게 하면 한 세트처럼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케이블도 더 이상은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있으면 뚜껑이 안 닫혀요. 어댑터 넣었을 때. 문제는 호환성인데, 보시다시피 인스타 360에서는 이런 식으로 호환이 되는 제품들을 나열해 놨어요. 공식적으로 보면은 3.5mm 케이블에 연결했을 때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USB-C 타입으로 연결했을 때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마이크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보신 것처럼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 2에서 공식적으로 3.5mm 그리고 C 타입 연결 가능한, 호환 가능한 모델들을 명시를 해놨는데, 사실 3.5mm는요 딱히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리스트에 없는 제품들도 많이 써봤는데 3.5mm는 대부분 되더라. 요겁니다. 안 되는 것도 간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타입이 좀 아쉬워요. C타입은 명시된 공식적으로 호환이 된다라고 돼 있는 건 로데 제품 중 일부, 그리고 DJI 마이크인데 DJI 마이크도 DJI 마이크 2까지만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보신 것처럼 미니에서도 정상 작동합니다. 그래서 내가 에이스 프로2를 쓰고 있고 갖고 있는 마이크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한번 테스트해서 된다라고 하면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용자들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 2 지금까지 기본적인 사양과 바뀐 점, 그리고 화질, 그리고 사운드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정말 대대적인 공사를 한 것 같아요. 겉에 디자인만 보면은 1세대하고 크게 바뀐 점이 없다라고 얼핏 보면 그래요. 근데 디테일하게 보면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별로 달라진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갈아엎었다라고 할 만큼 개선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정도로 대폭 개선된 걸 보면요, 글쎄요, 이제 단점 찾기가 오히려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항상 파이널 리뷰는 단점, 장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는데 단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 같은 리뷰어, 그러니까 꼭 트집 잡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단점도 이렇게 보여드리는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좋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그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 이만 꺼지겠습니다.